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내용은 이재명 이실직고하라, 최측근 유서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부제로는 불법, 탈법, 떼법을 원칙, 공정, 상식으로 바꾸어야, 이런 부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풀이를 좀 해드리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무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규칙, 어떤 그 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법망을 이렇게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이재명이가 법망을 피해가듯이 이렇게 탈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할 만한 이제 내용은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 공평하게 하고 바르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떼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떼거지로 법을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할 만한 것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이것은 옳다고 긍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의 판단, 이런 것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불법, 탈법, 떼법이 횡행하는 그런 세계가 되면은 무법천지, 그야말로 광란의 사회 질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탈법, 떼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칙과 공정과 상식이 활용되는 그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모든 조직세계, 모든 관계가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모든 조직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따라서 갑과 을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직 속에서, 국가나 무슨 그 당이나 조직 속에서는 권력과 금력과 유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을 관계가 부드럽게 조화되는 그런 사회나 세계가, 국가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권력과 금력과 위력의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권력과 금력과 위력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차를 운전하고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데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불게 되지 않습니까? 입에다 넣고 부는데 불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출소까지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고서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전화했던 어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 그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파출소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출소에서 순경이 이 친구에게 조심해서 잘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권력의 횡포인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11조에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쓰여지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잣집, 그리고 재벌가들, 그 자녀들이 어떤 그 비리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으로 그 비리의 보도 내용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기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으로 그 비리를 막는 이런 그 금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충남도지사를 했던 안희정이하고 그 비서하고 불편한 그런 그 부적절한 관계가 바로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응하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 어떤 그 주기로 이렇게 누르니까 거기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먹구먹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위력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참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전형수 비서실장과 이재명의 관계가 바로 위력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선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세계가 바로 잡아지기 위해서 두 친구의 예를 들어서 좀 잠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는 주간 야간 이렇게 근무를 섰던가 봅니다. 주간 근무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이렇게 섰던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장이 원래 그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5시에 퇴근을 하면서 그 야간 근무자에게 7시에 퇴근한 것처럼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컴퓨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지문 인식뿐만 아니라 옷 입은 채로 얼굴 화상 인식이 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그 자기의 위에 있는 사람이 시키니까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 신문사인가 어느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야근까지 근무했다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찍 퇴근을 했으면서도 저녁 늦게 9시에 가서 찍고 나오기 위해서 반바지를 입고 들어간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친구의 얘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말이죠. 보니까 이제 그 자기의 위에 있는 장이 아주 그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요것은 요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원칙을 강조하면서 바르게, 그러니까 어느 그 단체든지 시스템이 있고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과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얼마 있다가 이제 무슨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입장하에서 자기를 이렇게 걸러 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되죠. 장으로 있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께 밤에 전형수라고 하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비서실장하고 또 무슨 그 성남시에 아주 그 고급 집까지 상급까지 가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되니까 초대 비서실장까지 했던 전형수 씨가 유서를 남겨놓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네 사람 죽은 것들은 이재명이가 전부 나와 무슨 관계냐 하면서 이렇게 발걸음을 내쳤는데, 전형수 그 비서실장이 적은 내용 가운데는 이재명이 그 주어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에 이재명 시장, 이제 정치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당신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못 박아서 유서를, 그러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오늘 그 최병묵 씨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도의적인 책임이나 아니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자유스럽게 진술을 하는데, 이재명이는 자기는 전혀 뭐 관계 없다고 그러면서 밑에 사람이 한 것으로 하니까 여기서 이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풀어버릴까? 안 그러면은 내가 덮어 쓰고 갈 것인가? 원래 그 유동규도 유재일이 방송에 나와서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1년간은 내가 뒤집어 쓰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 김문기를 모른다 그러더라. 그리고 가짜 변호사를 집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재명에 대한 그 배신감,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을 잘못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을 적에는 장단점을 잘 그 분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모든 것을 볼 줄 이 해안의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그래서 이 전형수 씨는 1959년생이고 전라남도 강진이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급서부터서 공직의 길을 출발을 했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곧게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할 적에는 전형수 비서실장을 59세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2018년에 59세고,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벌써 64세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올곧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재명이가 시킨 거를, 그러니까 오늘 최병묵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켜도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식들도 있고 먹고 월급을 받아서 가족이 생계를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고 만약에 말을 하면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든지 구조조정으로 날려버리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못하고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수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는, 나는 공직자로서 위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나에게 피의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또 그 김성태 모친이 돌아갔을 때 이재명이를 대신해서 조문을 갔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어떤 그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형수 비서실장은 올곧게 살아온 분으로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굳은 마음을 갖고 여섯 장의 유서를 써놓고, 그러니까 첫 장은 이재명에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위에 지인들에게 이렇게 유서를 남겼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재명이를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독특한 사람이고 전무후무한 조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이재명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정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런 정말로 이상야릇한 사람인 것입니다. 첫째, 저 태국 FM이 볼 적에는 이재명이는 인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부조리한 방법이 이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몸에 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놓고도 이게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아예 저기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친구들 공천권 하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비명계에서 몇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친명계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언젠가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공천한 그 공천장을 들고 낸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겠습니까? 당선 안 됩니다. 당선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박지원이 그 비대위원장으로 그 이재명이가 데려왔지 않습니까? 박지원이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정말로 한 패거리로 오늘 전영수 전 비서실장 오늘 이제 발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무슨 시청 앞에서 무슨 한일 관계 얘기하는데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원칙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지킨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엊그제 이제 유동규 씨가 유재리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이가 이석기가 했던 아로에 연결이 됐는데 김만배가 손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권순일이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이 법조계가 다 썩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썩고 교육계도 썩고 안 썩은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계도 많이 썩어가지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로에 관계됐는데 유동규 말에 의하면은 김만배가 얘기하니까 검찰에서 그걸 빼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이 아로에 연결됐다고 그러면은 무슨 시장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나 어떤데?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 검찰 개통을 돈으로 휘어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이제 잡아 나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유동규도 이재명이한테 이제까지 이용만 당했다. 이용당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죄를 받고 이재명이 네가 잘못한 것은 네가 죄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 전형수 비서실장께서는 이재명에게 목숨을 던지면서 이재명에게 유서로서 목숨으로서 당신 잘못은 당신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모든 것을 수긍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당신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었던 측근들이 더 이런 불상사의 희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서 이재명에게 유서로서 빼박 증거로 확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청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로부터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검찰에게 전부 넘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로 후한무치한 파렴치한 정말로 내려남불 이런 위선자 뻔뻔함 얼굴에 철판을 깐 이런 사람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자님 말씀 가운데 한마디만 드리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 말씀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3인 보행이면 2인 스승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두 사람이 내 앞에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빼놓고 두 사람이면은 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쁜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3인 보행이면 2인 스승이라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회 동포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국민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 위에서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 기부를 나름대로 하셔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계시는 자리에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은 이재명 이실직고하라. 최측근 당신의 비서실장이 유서에 다 밝혔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